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의 칼날이 지금 무섭게 이재명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쌍방울 본사, 계열사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이걸 보면요, 이재명이 뭔가 지금 제대로 걸린 것 같아요. 제발 좀 빨리 좀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도 지금 현재 겨우 이 법화 의혹과 관련해서요, 이 배비서관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부인에 대해서는요, 불기소 처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이는 아예 소환 조사도 안 해버렸어요. 자, 이걸 보면 경찰이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수사를 자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나마 이제 마지막으로 보루인 이제 검찰인데요. 검찰에서는요, 오늘 또 이제 이 쌍방울 본사와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는데요. 자, 이게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상세한 내용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원지검의 형사 6부, 여기는 이제 횡령 배임 혐의, 공공수사부, 여기는 이제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 두 부서에서 지금 이제 쌍방울 본사하고 계열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여러분께 잘 아시다시피요, 쌍방울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KH그룹에 대한 이 본사, KH그룹의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어제 전격적으로 단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전현직 쌍방울 회장,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을 무효화시키고, 그 다음에 인터폴에 지금 수배 요청을 한 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현재로서는 지금 해외 중에서도요, 지금 이제 김성태의 경우에는 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까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이상한 것은요, 이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배임 혐의를 수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PC도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는 쌍방울 관계사인 K사 대표, 이 박모 대표가 마약류 위반 혐의로 법률에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일 날 바로 영장을 받았어요. 자, 이걸 보면 이 마약 사건까지도 연결이 돼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이제 법카에 이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속도로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동부지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블랙리스트 수사 사건을 지금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말이죠. 어제 이 관련 산하 유관 단체 세 군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한국판 유리산업협회, 한국태양광 산업협회, 한국윤활유 공업협회, 이게 전부 다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고발 사건을 수사하다가 지금 이제 이게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블랙리스트 의혹에 여기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법카 의혹, 그 다음에는 블랙리스트 사건, 이런 사건들이 줄줄이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선에 올라와 있는데, 전부 다 문재인 정권의 그런 비리 행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 야당에서는요, 정치보복에 대한 하는데, 정치보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요,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을 갖다가 오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 안민석이는 이제 최순실 잡으려고 난리를 쳤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가 큰 지금 법률 쟁점으로 되어 있는데, 고발한 사건인데요. 하나는 이 최서원 씨가 미국의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스하고 짜고 우리 정부의 무기개혁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 개입했다는 얘기죠. 이 무기는 바로 사드입니다. 자, 이것을 경찰에서 그동안 쭉 수사해 왔는데, 이거는 허위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고소한 것이 뭐냐면요, 독일 재산을 지금 추적 중에 있는데, 독일 검찰에서 나온 얘기가 돈 세탁 규모가 수조원이 된다. 이렇게 또 이 안민석이가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에 최태민 일가로 들어간 재산이 결국은 최순실로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 이것이 이제 안민석 의원의 발언인데, 아까 로키드 마틴스와 결탁해서 사드를 구입하는데 구매하는데 개입했다는 이 두 가지인데요. 사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고, 그 다음에 독일 내 재산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사실관계 여부가 확인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독일에서의
협조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안민석을 기소 의견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사하고 만나서 무기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 이 부분만 지금 이제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안민석은 누가 잡느냐? 이제는 최순실이가 이제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 재판에서 문준용 씨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뭐냐면은 이 포스트에다가 문준용 씨가 수배자다, 이런 포스트로 지명 수배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말하자면 인격권 침해가 맞다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니까요, 이 문준용 씨가 아주 그냥 기세가 든든해졌어요. 그러면서 저를 지명 수배했던 포스트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났는데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는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 지금 평산마을에서 시위, 조금 이제 300m로, 이 경호, 지역이 늘어나는 바람에 아래 동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역시 시위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멸시와 조롱이 선동이 돼서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라고 여겨지는 모양이다. 이제는 개인들에게까지 퍼져서 저기 시골 구석까지 다다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묻어내지고 다 같이 흉악해지는 것 같은데 참 이게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되고 있으니 참 한심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결국 언젠가는 이제 문재인의 양산 사제에서 벌이는 시위자들에 대해서도 이런 인격권 침해 혐의로 또 고발하겠다. 이런 이러한 경고 입장을 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지난 18일 날 서울 남부지법의 민사합의 15부가 판결을 내는 건데요.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을 만한 점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 문준용 승소 판결을 내려서 정준길 변호사한테 7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녹취록 제보 조작 사건 관계자들에게는 위자료 1,000만 원에서 1,005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국은 지금 문준용 씨가 이겼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요, 이 재판부는 이 문준용 씨가 하태경하고 심재철 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이거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 의원하고 심의원이 2017년도 문시에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낸 보도자료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건 맞다. 그런다 하더라도 이것이 적시된 사실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있다. 따라서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하태경과 심재철 의원과 관련된 소송에서는요, 문준용 씨가 실패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소송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 관련 동향, 이런 것들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뭘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국민의힘의 내용, 즉 이준석과 관련된 내용. 이제 어제 연찬을 했잖아요. 거기서 초빙 강사로 들어온 이지성 작가. 이 이지성은요, 차유람 당구 선수죠. 차유람 선수의 남편입니다. 이지성 작가가 좀 헛소리를 했어요. 큰 실언을 했습니다. 여성 의원들과 관련해서 얼평을 한 거예요. 얼평. 이것이 이제 파장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어제 사과를 했지만 여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얼평을 가지고 오늘 이 이준석이가 또 씹었어요. 이제 어제 그런 이성 작가는 뭐라고 했느냐? 배현진, 나경원이 있지만 좀 부족하다.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하다. 이래서 얼평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가야 이제 완성이 되느냐? 자기 부인인 차유람이가 가야 완성이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어제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준석이가 뭐라고 이제 또 이거를 인용해서 평가를 하고 있냐면요. 페미니즘 찬반, 여성주의 운동과 관계없이 사람을 외모 등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를 강연자가 모르는 것도 그렇지만은 자리에 있던 국회의원들도 웃으면서 박수를 쳤다. 그게 바로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다. 이렇게 한심하다 이거죠. 그리고 사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본래 6월 20일쯤에 연찬회를 하자고 원내대표에게 말했는데 이게 잘 안 됐고, 연찬회는 원내 지도부 소관이라 지방선거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 설정에 있어서 당이 모여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6월 말에 하지 않은 게 이해가 된다. 내부 총질 당 대표를 쫓아내고 하자는 일련의 절차를 예상한 게 아닌가 싶다. 잘도 들러대요.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어제 보니까 강연도 재미있게 하고 저녁에는 술 한 판 하셨는 것 같은데 참 이런 걸 보면 통제가 안 되는 집단이 맞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일각에서 이제 본인을 품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이런 추적 굉장히 이준석 본인한테는 모욕적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는데 본인들끼리 사고치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준석을 자르자고 한 것인데 품는다는 것은 저를 좀 엄청 때린 다음에 품어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잘못된 상황에 대해 판단하고 정정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하면 문제 상황을 되돌리는 일까지 해야 된다. 문제 상황을 되돌리는 일, 대통령이 사과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사과 또는 피해복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면이 상하는 일인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오직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만 바로잡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처분 신청 인정해 달라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자필 탄원서 이 유출이 됐잖아요. 이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에서 누군가가 정무적 판단했을 거다. 제 계산으로는 유상범 법률지원단장 그 위에 주호영 비대위원장 중 한 명이 판단해서 공개하라고 했을 것이다. 신군부 표현을 집어내서 전통 보수 측에 이준석이는 나쁜 놈이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자는 판단이 있었을 것인데 참 어이가 없다. 그러면서요. 이제 이 윤리위원회 징계 그다음에 경찰 수사 무마 이런 걸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회유했다. 이걸 폭로했잖아요. 그 인사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거는 폭로할지 안 할지는 자기의 정치적 판단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중에 판단하겠다. 그래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유자를 밝히지 않았다는 얘기는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올시다. 폭로성 내용 없이도 가처분해서 잡힐 거라고 본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지금 이 반박을 또 여전히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결별한 이유도 또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 김정인 위원장 선거 때 여러 지도자를 많이 봤던 분인데 그분도 중간에 때려칠 정도면 속된 말로 못해먹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아니냐. 캠프 내 의사 결정 구조라든지 인사 영입에 있어서 우려되는 지점이라든지 훌륭한 선거 지휘권을 모셔놓고 꽂아놓은 보릿자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얼마나 답답함을 느꼈으면 그렇게 사퇴하고 나갔겠느냐. 그러면서요. 조수진과의 갈등 사례도 또 언급하고 있어요. 공보단장이 상임선대위원장한테 들이받을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을 후보가 싫어하는구나 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대표라 부르지만 후보는 저 사람을 물먹이고 싶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요. 사석에 가면 윤 대통령이 굉장히 저에 대한 비하적 표를 쓰면서 주변에 그런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냥 때려치겠다고 했더니 나중에 지지율 떨어지니까 쫓아와서 제발 해달라고 하면서 이게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게 반복된 게 문제다. 이런 또 폭로를 또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BBS 방송에서 오늘 아침에 출연해서 한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론평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론평가. 자, 여론 걱정스럽네요. 이거 갤럽만 또 1%가 떨어졌어요. 갤럽만 이번 주 내내 모든 여론조사가 1%라도 다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3%, 4%까지 더 올라갔는데요. 여전히 갤럽은 지금 5주째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긍정평가는 1%가 빠져서 27%, 부정평가는 64%, 전주와 동일합니다. 전주와 동일하고 1% 빠진다. 이거 수상해요. 이것도 뭔가 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었나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이 평가를 보면요. 긍정평가는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가 8%, 경제 민생을 잘 챙긴다가 7%가 되어 있고요. 부정평가는 역시 인사 문제, 경험 자질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요, 60%, 그리고 70대 이상에서는 54%가 긍정평가를 하고 있고, 보수 성향층, 그 다음에 60대에서는 이 부정률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요, 미디어 토마토의 뉴스 토마토가 의뢰한 조사를 보니까요, 이준석에 대한 수사, 정당한 수사다라고 보는 게 조금 높아요. 45.6, 정치적 목적이 잘못된 수사다. 이게 42.7로 나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건 전체적인 의견이고 연령별로 보면요. 20대, 30대, 6대 이상에도 정당하다. 응답이 높아요. 그러니까 20대, 30대도 이번 수사는 정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매우 특이하다. 40대에서는 이거 이재명 아주 팬텀증이잖아요. 팬덤. 콘크리트 지지층. 여기서만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과 부울경, PK에서
정당한 수사다. 그리고 정치적 목적이 있는 탄압 수사다. 이건 호남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께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 중진의 측근 정치인이 누구나 박씨라고 하는 사업자, 박씨라는 사업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아주 뭐 형동생하고 지낼 정도로 자랑거리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로비를 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박 사장인데요. 이 박 사장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중진의 측근한테 9억 원을 줬다. 그리고 이 민주당 중진도 그러면 여기 측근인 이 씨가 받은 자금의 일부를 줬는지 안 줬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선일보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6억 줬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9억을 줬다고 합니다. 9억 중에 3억은요. 직접 계좌로 통해서 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거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계좌 이체를 했다. 이 씨한테 계좌 이체를 했다. 그리고 또 2020년 이게 3월 달에는요. 이 계좌 이체한 게 2020년 3월인데 약 2억 2천만 원을 계좌 이체하고 그리고 2020년 7월 달에는 이 씨의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5천만 원을 또 전달했고요. 그 해 11월 달에 5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이 씨 자택으로 전달했다.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어요. 폭로. 이 사람은 박 사장의 비서예요. 자, 그래서 검찰은요, 이 A 씨의 주장의 진위를 수사했고 일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충분하게 앞으로 이제 민주당 중진한테까지도 혐의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이 박 씨 사업가는 뭐 하는 사람이냐? 부산에서 폐기물 업체 대표로 일했었는데 2004년도 얘기인데 이 당시에 1,600억 원의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특혜 대출을 받았는데 특혜 대출 문제가 이제 고발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2008년도 11월에 고발이 기소가 됐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송기인 신부한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대가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는 사법 처리를 면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A씨는요, 그동안에도,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의 실세 실명을 거론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내가 친동생 같은 사람인데 문재인 정권에서도 힘을 좀 쓰고 있다. 이렇게 자랑까지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최근에 불러서 조사까지 했어요. 자, 이게 그랬어요. 민주당 중진, 대충, 민주당 중진, 여기 또 이 씨가 어디 사람인지, 이 씨 한번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했는데, 민주당 중진의 영향으로 이렇게 사무부총장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고요. 이 사람은 이 씨는 2010년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 이번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지냈고, 서울에서 유일하게 있었던 지난 3월 9일 재보궐선거에도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총선에도 출마했어요.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에도 또 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어요. 이 정도면 대충 어느 분이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 조사를 받는지 아실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많은 또 파장을 날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친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2019년도에 광복절 가석방으로 나왔다가 이 씨 등을 접촉하기 시작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 민주당 중진이 누군지 여러분께 제가 공개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지금 두 번째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